아주 춥다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를 각별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나의 의지처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보다 중요한 게 내 몸이고 내 돈보다 중요한 게 몸이지 이 몸보다도 중요한 게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마음 이렇게 마음을 갖고 얘기하는데 이 마음도 몸을 의지하지 않으면 마음이 설레어질 게 없습니다. 발전기에서 전기가 나오듯이 이 몸이라고 하는 데서 마음이 나오는 것이지 따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도 눈으로 무엇을 촉할 때, 뭘 볼 때 그 순간에 보는 마음이 만들어지고 귀로 뭔가 들을 때 듣는 마음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이 마음은 몸이 뭘 만나면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 속지 말아라.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몸이 망가지면은 마음이 온전하기가 어려워요. 가령 몸이 망가져서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다면은 그 사람 마음의 색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이 망가져서 그 사람이 귀가 아무것도 들을 수 없다면 그 사람 마음에는 소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하는 마음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보기 전에, 듣기 전에, 또 무엇을 맛보기 전에 그 전에 마음이라는 놈이 존재하는 그거를 제대로 찾아버리면은 속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냄새 맡고 하는 것은 지금 임시 만들어진 모양이지 그게 본래 존재하지 않는데 그게 집착해서 그거하고 시비를 하고 괴로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버리라 이렇게 이제 말한 것이지 마음이란 놈이 따로 있다 이렇게 설한 게 아닙니다. 참된 마음이 따로 있으니 참된 마음을 따로 찾아라 그렇게 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첫날 만날 찾아봐야 찾을 게 없어.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지금 찾고 있는 그 마음이 그 마음 아니냐 그 말에 헛뜻 깨달은 사람이 있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행복해지고자 하는 게 인간의 속성인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어디 있습니까? 묻는 그놈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깨달은 사람이 있고 깨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이죠. 그나마 일생을 살면서 내가 뭔가 찾을 때 찾고 있는 그것이 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만 해도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도 만날 수가 없어요. 찾기만 할 뿐이지 헤매기만 할 뿐이지 단 한순간도 찾을래야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 삶이 태풍이 지나가는 그 순간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태풍이 와서
온 산에 있는 나무가지가 다 흩날리고, 튼튼하지 않은 집들은 전부 다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바람처럼 내 마음도 이리 흩날리고 저리 흩날리고 종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것. 그리고 그 다음날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참으로 고요한 세상을 보고, 그 고요할 때 보면 이제 우리는 또 태풍이 지나가는 흔적을 찾아서 그거 고친다고 또 우당탕 하고 있죠. 그 고요한 그 상태를 알아야 돼. 끝나고 난 다음에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럼 그 전에 우리가 뭔가 짓지 않았다면 복구할 게 없죠.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게 다 욕망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들인데, 욕망을 채우려고 만들어놨던 것들이 태풍에 와서 다 흩날리고 집은 집대로 온갖 것들이 다 엉켜가지고 엉망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날 천지가 고요해졌는데 내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은 집대로 고쳐야 되고, 나무는 나무대로 치워야 되고. 근데 본래 모습이 그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치울 것도 없고 복구할래야 복구할 것도 없는 상태 돼야 돼. 태풍이 오나 안 오나 관계없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태풍 속에 살면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다가 태풍이 그치고 난 다음에도 복구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이 태풍 와도 문제고 태풍이 지나가도 문제. 태풍 갈 때는 불안하고 힘들어서 고민스럽고,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복구해야 되니까 고민스럽고, 우리 삶은 온통 코라서 점철되어 있다. 태어나서 잠드는 그 순간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고생하고 산다 이 말이죠. 그 고생이 끝이 나서 욕망이 채워져서 만족하면 좋을 텐데 어느새 마음은 저 멀리 달아나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와서 더 나은 생태가 되고 싶어가지고 또 욕망을 또 만들어내는 거죠. 애들 용돈 한번 줘봐요. 용돈 주면은 뭐 10원 주면 20원 달라고, 20원 주면 30원 달라고 그러지. 이제 10원 주니까 만족스러워요. 이제 이거면 됐어요 하는 애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항상 모지라는 거죠. 됐냐라고 물었을 때 이거면 충분해요. 이거면 좋게요. 그러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면 족하다고 할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요. 그거면 족하다고 할 줄 아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용돈 그만 줘도 돼요. 근데 용돈 필요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진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덕이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이 더 달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삶은 이제 죽을 때까지 고생바가지죠. 이제 죽을 때까지 고생바가지라. 계속 그놈하고 치워야 돼. 그 다음에 늙어지도록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그 욕망을 채우다가 끝날 쯤 되면은 이제 또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살다 갑니까? 옛날에는 그나마 자식 농사를 잘 지어 놓으면은 늙어지도록 자식이 잘 모시고 살면서 자식 품면서 편안하게 굴러가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뭐 죽는 그 순간까지 도리어 사실 걱정해야 될 입장이고, 또 연금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것도 고민해야 되고, 이제는 또 뭐 연금 그것도 바닥이 난다고 또 난리고, 뭔가 세상살이가 편한 게 없어요.
요즘 이제 대선 전국에 들어가지고 변호사도 이제 후보들이 다 왔다 갔는데, 내가 이제 그걸 물어봤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22,000불 시대에 도래했다. 국민들이 1인당 국민소득이 22,000불, 그러니까 뭐, 한 사람당 1년에 총 얻는 수입이 약 3천만원 가까이, 뭐, 한 2천 몇백만원 된 택인데, 그걸 다 쓰고 산다는 소리죠. 과거에 우리가 한 1,000불 시대, 2,000불 시대, 3,000불 시대 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 비교해 볼 때 한국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 행복감은 더 떨어진 것 같다. 그때가 더 행복했다고 말을 하고 지금 훨씬 낫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를 어떻게 채울 건가 먼저 생각을 하면은 굳이 돈 더 많이 벌 생각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아무도 못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 후보 한 사람이 나와가 여러분 설사 15,000불 시대로 떨어지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그건 100% 똑 떨어지지. 그거는 뭐 숨도 못 쉬고 떨어지는 거지. 이게 다시는 나오지 마라. 근데実여러분 마음속으로 원하는 건 그거예요. 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죠. 더 행복한 상태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가사 누가 나와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3만불 시대를 만들면 여러분 행복감은 더 올라갈까요? 여러분 행복감은 더 행복한 나라 국민이라 생각할까요? 비교가 또 달라질걸요. 뭐 스위스는 어떤데, 스웨덴은 어떤데, 그러면서 또 그런 나라하고 비교하면서 뭐 이러쿵 저러쿵 또 말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된 판에 괜찮은 사람 하나 없다고 자꾸 욕을 하고, 두 사람이 나와도 절반은 한 사람이 쫙 하면서 절반은 한 사람이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 도대체 뭔지 몰라요. 이게 무슨 멀쩡한 사람 세워놓고 한쪽에서는 뭐 신처럼 만들고 한쪽에서는 병신처럼 만들어버리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 우리 삶이 이와 같아요. 우리 삶이. 쓸데없는 짓거리를 그렇게 우리는 하고 살아가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짓을 그렇게 하고 우리는 살아가요. 죽음이 목전에 왔을 때 내 삶이 어땠냐 물었을 때 이거는 뭐 기가 막힌 노릇이지 무슨 말로 표현을 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냐라고 물어보면은 간혹 가다가 이제 참 깨달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요. 무슨 뭐 마을에서 봉사하고 자기 거 다 버리고 니 거 내 거 없고 있는 대로 풀어 남주고 자기 주변에 한 푼도 없으면서 생기는 대로 남주며 사는 사람들 이렇게 본다고. 그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지 않죠. 더 가지려고 하지 않고 있는 오는 대로 남을 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하고 죽자고 갖고자 했던 내하고 비교를 해보면 죽기 직전에 생각해보면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았을까? 그 사람은 아무런 바램도 아무런 걱정도 없이 살다가 갈 수 있는데 나는 죽을 때까지 뭔가 가지려고 하고 뭔가 채우려고 하고 살았다. 그게 단 한 번의 기회도 없이 내일 죽는다 생각하고 오늘 생각하면은 기가 막힐 것이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그렇게 살면서 경쟁하고 살아가거든요. 모두가 한 점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 정신적으로는 또 행복이다 말할 수 있지만 물질적으로는 다양한 거예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적으로는 그게 뭐 돈, 자본, 이거면 다 해결되니까 그걸로 향해 뛰어가는 거죠. 불나감처럼. 그래서 싸우고, 때리고 죽고.
그것 때문에 전쟁 일으키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시집 가면은 덩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또 공사로 3년 살아라 이랬다고 했다는데, 그게 참 우리 살면서 안 볼 거 안 봐야 되고 안 들을 거 안 들어야 되고 말 안 할 거 말 안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단순해지면서 내 삶이 바깥의 영향을 별로 안 받도록, 참, 한겨울에도 산속에 보면은, 난초 같은 거는 보면은, 지 혼자 살고 있잖아요. 파란 색깔로. 한겨울에도 산기슭에 보면은, 난초가 햇빛도 별로 안 드는 데서, 파란 모습으로 전혀 살아가고 있다. 영향밖에 안 받고 나서 춥든지 말든지 사는 것처럼, 우리 삶도 그런 자기만의 가치관, 자기만의 주관, 뚜렷한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록 이 사회의 기준으로 볼 때는 돈도 별로 없는 사람이고 아는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 그 삶 자체는 한겨울의 난초처럼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 주변에 어떤 경우라도 관계없이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거 없다면은 내 삶은 참 보잘것없어요. 여러분 가진 거 남하고 비교해 보세요. 돈 많은 사람하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여러분 그동안 지식 남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참 보잘것없죠. 남은 다 물어봐야 돼. 뭐든지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다 물어봐야 돼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필요한 거냐? 남들한테 물어가지고 살 만큼 여러분들이 뭐가 복잡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것만 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장 해야 될 건 창조가 아닙니다. 요새 창의성 이야기 하는데, 왜 창의력을 이야기 하느냐면, 그거는 이 세상에 성장 동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지금 패턴으로 가지고는 이게 성장이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그런 거죠. 우리 전 지구적으로 모든 인류가 물질적으로 좀 더 나은 세상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좀 더 나은 세상을 생각하는 이거 멈추지 않은 한 지구의 이 기후변화는 우리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건 금세기 안에 3도에서 5도 가까이 오른다고 그래요. 금세기 안에 3도에서 5도 올라버리면은 지금 기준으로는 인류는 거의 멸망합니다. 생태계 변화는 말할 것도 없고,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웬만한 얼음은 다 녹아가지고, 바다에 가까운 웬만한 땅들은 다 잠기고, 섬들도 대부분 다 잠길걸요. 이거는 이상스럽게 지구가 글로벌화 되면서 만들어진 현상입니다. 한국이 미국을 몰랐을 때 한국은 한국계로 재밌게 살아갔어요. 한국이 일본을 몰랐을 때 한국은 한국답게 살아갔습니다. 글로벌화 되면서 이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은 지구가 하나가 돼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모든 나라를 다 살펴보고 웬만하면 다 살펴봤는데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무엇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뭔가 작은 단위건 큰 단위건 국가 단위건 지구적 단위건 새로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하다. 그것 때문에 창의력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행복해지는 데는 그따윈 창의력이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요. 뭐가 필요한가 지금? 나한테 새로운 뭔가 뭐 필요한가? 나에게 새로운 뭐가 뭐 필요한가?
여러분 갖고 있는 눈은 보는 것이고, 귀는 듣는 것이고, 코는 냄새 맡아지고, 혀는 맛보는 거 불과한 거예요. 거기서 뭘 더 만들어서? 아름다운 거로 말하면 자연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으며, 아름다운 거 말하면 내 옆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거기서 무슨 아름다운 사람 만들어낼 겁니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낼 겁니까? 그 인간이 만든 그 무엇도 자연처럼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뭘 더 이상 구하냐 이 말이죠. 더 이상 구할 게 사실 없어요. 더 이상 구할 게 없는데 창의력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왜 더 많이 알아야 됩니까? 왜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면은 지금 모여있는 가족끼리 큰 걱정 없이 살면 좋겠어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데는 지금 정도 욕심만 유지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 되면 또 내년 또 욕심이 생기고 자꾸 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생각들이 다 모여가지고 물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또 개인은 또 이 정도 욕심을 유지하려고 해도 내년에 이 물가 올라간 만큼 돈을 더 벌어야 된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유지하려고 그래도 이게 무슨 말릴 방도 없어. 말릴 방. 누구도 못 말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자기 스스로 정신적으로 행복해지는 길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뭘 보고 뭘 듣고 이거 쫓아다니기보다는 옛 성현들이 산속에서 고요하게 앉아서 행복했던 그런 걸 한번 되돌아보고 찾고자 하는 난 도대체 뭘까? 왜 내가 뭘 찾으려고 할까? 앉아서 자기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10년 전에 자기와 지금에 나와 20년 전에 지금 그 자기와 지금이 나와 마음은 하나도 변함이 없구나. 마음의 바탕이라는 하나도 변함이 없구나. 그 안에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들이 다를 뿐이구나. 그걸 알았을 때 이 마음이 더 이상 뭐 바랄 게 있는가? 그런 생각하면 오히려 내 삶의 사이즈를 더 줄여도, 내 삶의 크기를 더 줄여도 나는 살 수 있겠다. 나는 훨씬 더 줄여도 문제가 없겠다. 차라리 확 줄여가지고 남는 걸 좀 저축해놓고 살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지금 방식이 아닌 옛날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진국일수록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선진국의 국민일수록 자연으로 돌아가자 또는 뭐 문명 없이 한번 살아보자. 머리 좋은 사람들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삶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자기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 안에 꼭 끼는 게 자식 문제에 끼입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은 나는 그래 살 수 있는데 내 새끼들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문제가 꼭 끼는 거예요. 거기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죠. 상당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는 전부 욕하면서 그 길로 같이 가는 거예요. 쭈글쭈글쭈글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핑계도 괴롭다는 말을 비명 한마디 지르면 안 되고 그래 가야 됩니다. 이미 다 아는 거니까. 이 구조가 이러니까. 돈이 체벌하면 도둑질을 해야 되고 돈이 체벌한다면 광도질을 해야 되겠지. 근데 내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고 이 세상에 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건 또 못한다. 그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중구석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괴로움만 하며 살아간다 이 말이야. 이걸 정말로 안 벗어나고 싶다.
벗어나는 방법을 뭘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나눠가지고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내 자식도 그러면 이와 같이 살면서 내 손자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거에다 생각한다면 아이들한테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으라는 말 해서는 안 되고, 어릴 때부터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엄마는, 아버지는 이런 마음으로 여기 살아왔는데 참으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다. 엄마 아버지도 공부교육을 받아가지고 우리 엄마 아버지 때는 무조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먹는 거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살아왔는데 엄마 아버지 때 생각해보니까 이게 바른 길은 아닌 것 같다. 어떤 게 정말로 행복한 길일까?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거, 사회가 가르치지 않는 거, 그런 대화를 하면서 자식과 소통하면서 자식에게도 비록 네 삶의 사이즈가 작다 하더라도 네가 만족할 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네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바라지 않겠다. 사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그런 소통이 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소통이 이루어져야 자식도 여러분처럼 고생하며 살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은 끊임없이 돈 벌고 끊임없이 소비하고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뻔한 거예요. 너무나 뻔한 거. 여러분 주머니에 한 푼 더 들어오는 거, 이 사회도 가만두지 않고 대기업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돈 한 푼 더 생기면은 더 좋은 핸드폰 만들어낼 것이고, 돈 한 푼 더 생기면 더 좋은 차 만들어낼 것이고, 여러분이 구매에 당기는 옷을 만들고 신발 만들고 온갖 걸 다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끊임없이 소비하게 만들어요. 그 소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돈 벌어야 됩니다. 부부는 빤하니 지죠, 빤하니 지.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 먹고 지금 내미는 정책들이 전부 다 제 생각에는 국민의 행복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 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돈 많이 벌게 하는 대통령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아무리 벌어도 또 5년 뒤에는 여러분들은 인생이 삶이 팍팍하다, 괴롭다, 힘들다, 온갖 아우성 치면서 또 훌륭한 대통령이 나오기를 바랄 거예요. 그게 부처님한테 비는 거하고 예수님한테 비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뭔가 다른 힘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줬으면 그런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의존성, 우리 마음속에 다른 데 대한 의존성, 이걸 놓아버리지 않는 한 이 세상은 절대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행복한 걸 느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의존적으로 내 주변 모든 환경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은 그럼 결코 행복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 우리 한국 사람들 내지는 지구 사람들이 큰 영혼들이 모여가지고 요새는 정치라는 형태로 나타나서 누구를 찍고 누구를 안 찍고 이런 식으로 또 변화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오전성입니다. 아무 관계없어요. 어떤 대통령이 나와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행복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구조적으로 매우 잘못된 구조는 그거는 개선해야죠. 그거는 모두가 힘 합쳐가 개선해야 되죠. 무슨 군사 독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권리를 빼앗는 그런 일들은 다 힘을 합쳐가지고 그런 구조는 개선해야 되겠지만은 그 정도 수준이 넘어선 거라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바라보는 자세가 좀 바뀌어야 돼요. 지금 방식으로 가지고는 어떤 외부 조건이 바뀌어도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이 겨울에 여러분이 밖에 나들이 할 일은 좀 줄이시고 집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내가 지금 바라는 게 뭔가,
멈추어서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또 12월이 지금 다 돼서 내년이 또 다가오고 있으니까 한 해를 정리하는 입장에서라도 한번 과연 나는 어디로 가고 있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걸까? 내가 하고 있는 이게 올바른 걸까? 자식에게 바라고 있다면 자식에게 바라는 점도 이게 과연 제 자식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 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 부부간의 관계도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건가? 서로 힘들게 하는 건가? 그걸 생각하다 보면은 부처님 말씀 아까 처음 말한 대로 돌아가서 그걸 생각하는 내가 있을 겁니다. 그걸 들여다보는 나라는 놈이 있을 거라고. 그 나라는 놈을 투명하게 들어봐야죠. 그 나라는 놈을 투명하게 들여다보면은 헛웃음이 나와야 돼. 하하, 내가 참 쓸데없는 짓 많이 하고 살았구나. 내가 지금도 이 쓸데없는 짓 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마치 뭐 같으냐면 힘든 것이 내가 주먹을 꽉 쥐고 있어 힘들었구나. 내가 이거는 놓아버리면 힘이 안 드는데 내가 내 주먹을 꽉 쥐고 내가 힘들다고 말했구나. 이걸 놔버리면 행복해지는데 자식에게 바란 것도 부인에게 바란 것도 남편에게 바란 것들도 내가 내 주먹을 쥔 거와 똑같구나. 이걸 놔버려야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그런 깨달음이 올 때 내 자신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그런 깨달음이 올 때 내 삶이 그 추운 겨울에 상기석에 피는 이 난초처럼 주변 환경 관계없이 내 삶을 오롯이 걸어갈 수 있는 힘,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보지, 저 사람은 참 자기 주관에 뚜렷하면서 주변 핑계 안 대고 주변 사람 욕 안 하고 자기 삶을 꿋꿋하게 잘 걷어가고 웬만한 큰일이 와도 흔들려서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이 있거나 없거나 지위가 높거나 안 높거나 그 사람이 신뢰받고 존중받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집안에도 분명히 그런 사람 한둘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더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이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다.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내 삶이 안 풀리고 그런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서 내 삶은 까짝없구나. 다시 들여다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구나. 정말 내가 잘 살아왔구나. 깊숙이 들여다보시면은 자기 자신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겨울을 내년 봄부터는 내가 참 희망찬 봄을 맞이하고 주변 환경 관계없이 이 기적 같은 내 삶을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두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이번 겨울에는 가지시기 바랍니다. 남아있는 금년 12월 달도 잘 정리하시고 또 새로 다가오는 한 해를 희망차게 기분 좋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